예를 들어 서문시장 가서 같이 국수 먹고 오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탄을 받고 징계의 문제에서만 놓고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대구를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가면 어떤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고 예. 그 메시지를 내는데 그 적절하지 못한 자리에 해당 당원이라던가 아니면 해당 당직자라던가 해당 의원들이 있다면 그건 당원들이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러한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반응이 괜찮게 왔다 네. 등등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펼쳐지는 재보궐선거 거기에서 대구가 됐든 또는 뭐 부산이 됐든 점점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마하는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서 굉장한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겠죠. 동력이 생길 수도 있고. 동력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아예 꺼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바람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이후에 만약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펼쳐지는 재보궐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했을 때 영향 이런 큰 그림까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인가요?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이유가 되는 건데 정유술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 징계 사유가 일단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징계를 추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좀 과도한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취지인 거고, 예. 그리고 과도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나왔던 이제 발언이라던가 그리고 그러한 이제 당내에 실제로 이제 당원 당규상에 개파 정치를 갖다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예.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특정 정치인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집단 행동을 했다고 보는 당협위원장들이 좀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원당규 위반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단순하게 당 대표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이제 개파 정치의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영역을 생각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서 윤리 제소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제소를 당했다고 막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윤리가 많은 걸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느꼈죠? 위협이 된다고 느낄까요? 황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황당하다. 24명 가운데 원래는 25명이었는데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당원권 완전 제명이 된 상태잖아요. 징계로 인해서. 그래서 24명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소를 한 측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결국에는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로 읽힌다. 그게 뭐 특정 정치인이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를 예.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해당 메시지만 읽어보면 2월 20일에 나온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윤리위원회에 당파적 활동, 그러니까 개파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는 것을 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거죠. 과거에 있었던 징계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했는데 다 현실화됐다 보니까 그렇죠. 이 내용도 이게 뭐 윤리위에 제소할 내용인가?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일각에서는 윤리위원회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 판정 결과를 보니까 이러면 24명에 대해서도 진짜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데 예. 전 뭐 이것도 또 역시 설마라는 부사가 붙기는 하지만 예.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 김종혁 전 최고, 배현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봤었죠. 정광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마라는 부사가 또 붙었는데 예. 이제 선거 98일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3번의 징계 과정, 그러니까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의원으로 이어지는 징계 과정에서 우리가 징계를 내렸을 때 국민의 민심이 어떻더라? 또 당원들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네. 이번엔 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숙청 도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 비판의 목소리도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네. 윤리위가 무슨 뭐 윤리적 기관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뭐 참고하셔야 될 거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장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숙청도가 되고 있다. 그러면 조용술 대변인,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지방선거 얼마나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기가 뭐하니 뭔가 좀 당내 목소리를 일어나 뭐 단합 취지 위해서 좀 압박, 경고 이런 성격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당협위원장 중에 보통 징계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본인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느끼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윤리에 정식적으로 제가 방송 바로 오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제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이 모여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되게 굉장히 치열한 토론들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치열한 토론들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의 핵심들 그 내용들의 본질을 보면 네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풀 게 있으면 풀어가지고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게 더 많은 의견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강대강 대립으로 가면 방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윤리란 일종의 심판 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내 봉합을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징계 전에 정치적으로 그렇죠. 풀어내는 그리고 게. 또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김종혁 위원장이 이제 했던 말 중에서 저도 이제 뭐 윤리 징계가 생각보다 수위가 높게 나와가지고 이제 놀라긴 했었지만. 예. 기본적으로 윤리위원들, 그건 양당 다 똑같습니다. 여든 야든 그 윤리위원장이 내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 무조건 이렇게 적대시해서 공격하는 것은 어쨌든 예. 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선 좀 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과도한 징계라면 역사적 평가를 받겠죠. 예. 아니 뭐 조윤술 대변인도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대략적으로 그 의견이 나누는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는 대강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개파가 약간 갈립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장동혁 개라는 게 그렇게 저는 당에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거꾸로 예. 얘기하면 그 한동훈 개는 분명히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 있고 예.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분들 보면 넣었다 그 안 넣었다 하는 분들이 골고루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은 이 사태가 그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늦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장동혁 대표로 갖다가 뭐 흔들지 말라는 이제 그 당협위원장 연명부에는 거의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했었지만 예. 이번에는 뭐 실제로 한 50여 명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개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개파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외치는 소리인 거지. 예. 그리고 뭐 특정 성향은 있겠죠, 정치적. 하지만 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성향들은 상당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내려간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같이 가는 사람들도 윤리에 제소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려고 해요. 대구에 계신 분들, 시민분들,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민심 경청 로드 때 했던 그런 것처럼요. 경청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대구냐라는 말씀을 물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보수가 위기예요.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대단히 많고 정상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대구도 그렇습니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책임감이 큰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대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에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민생 탐방의 첫 지역으로 대구로 선택해서 내려갔고 27일에 서문시장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의원들이 같이 동행할 거다라고 예고가 됐었는데 같이 가게 될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소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강슬 부대 네. 당 뭐 똑같은 뭐 여당인가 하면 당이 이런 것들이 네. 윤리 제소 네. 건이 되나요? 전 건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가서 당에 대해서 혹은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예. 그런데 당 소속 인원들이 같이 가서 서 있었다. 그런데 뭐 아무런 뭐 제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엄마 아빠가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놀면 안 돼요. 근데 또 나쁜 친구들한테 또 끌리는 게 또 사람 마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소속 이제 구성원들은 예. 가고 싶은 사람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동혁 지도부가 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대구를 선택했을까 하면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반응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럼 내가 가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간 것만으로는 윤리에 제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한동훈 전 대표와 대구에 내려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제가 봐서 윤리에 제소할 수 가능하다.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아니, 맞는 말씀이죠. 그 실제로 근데 이제 한동훈 이제 대표 측에 이제 관계되신 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과거 사를 문제 제기하는 게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건입니다. 그때 무소속일 때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그럼 징계 대상이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들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걸 갖다 방증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를 들어 서문시장 가서 같이 국수 먹고 오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탄을 받고 징계의 문제서만 놓고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대구를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가면 어떤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고 예. 그 메시지를 내는데 그 적절하지 못한 자리에 해당 당원이라던가 아니면 해당 당직자라던가 해당 의원들이 있다면 그건 당원들이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러한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잠깐 정광재 대변인인지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내려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당연히 당 지도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들은 것 같은데. 글쎄 저도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대구에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 일정 부분 공유한 게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도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수 재건 정말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에서부터 진짜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내가 대구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예. 아마 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동행하는 현직 의원들 예. 그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뭐 동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강경한 그 정치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정도만이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예.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또 자신의 정치적 방향, 뭐 지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죠. 오늘도 뭐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 공천할 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침묵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단순히 동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제소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제소를 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서 안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 때문에 못 가겠는데 라고 국민들이 붙여지면 본인들이 어떻게 나중에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긴 가겠는데 그러나 뭐 과도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분 한 명 한 명이 내지는 않겠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뭘 새갓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혼자 이제 왜 당대표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뒤에 현역 당직자들 서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그림을 안 만들게 하겠다? 이런 이게 이제 취지도 큰 틀의 거를 봐야 되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냥 간 거를 징계하냐 마냐는 아주 그 단면이고요. 그 배경 이제 뒷그림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민주당 보고 갈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전쟁이죠. 그야말로. 대구를 갔을 때 만약에 그 기초적인 반응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테스트 필드처럼 어떤 반응이 괜찮게 왔다 네. 등등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펼쳐지는 재보궐선거 거기에서 대구가 됐든 또는 뭐 부산이 됐든 점점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마하는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서 굉장한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겠죠. 동력이 생길 수도 있고. 동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꺼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바람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이후에 만약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펼쳐지는 재보궐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했을 때 영향, 이런 큰 그림까지 뒷그림을 보는 것 때문에 징계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